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휴일 동안이 해외 시장 상승을 반영하면서 1% 넘는 상승이 나왔지만 방금 마감한 미국 시장은 팩웨스트 은행 등 또 지방은행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은행 이슈 때문에 하락한 것이라면 원자재가 개박살난 것은 뭐라고 설명할 것이며 또 RBA가 뒤통수치는 25bp 금리 인상을 했죠. 이러면서 오지다락하고 튀었는데 그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했어요. 이런 거는 지방은행 이슈로 설명할 수가 없죠. 핵심은 셀인 메이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또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사실상 강보합 출발 후 빠르게 330포인트에 근접하는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시장 상승을 주도한 것은 선물보다는 현물 매수였습니다. 외국인들은 개장 후 15분 만에 1,800억이 현물 매수를 했는데요. 이후 현물 매수를 더 늘려서 종가상으로는 3,200억가량 현물 매수를 했지만 시장에 임팩트를 준 것은 개장 후 15분 동안이 현물 매수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후 외국인들은 선물도 꾸준히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유도하였는데요. 아쉬운 것은 옵션 만기가 다음 주라 본격적인 프리미엄 감소 구간에 들어서 콜옵션에서는 그다지 큰 시세가 나왔지 않았죠. 기관들 또한 풋옵션 매도에 집중할 뿐 콜옵션은 얼마 환매를 하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장마감까지 1조 원 가까이 선물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콜옵션 환매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수는 간신히 330선 정도에 갖다 붙이는 정도로 만족을 했어요. 시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난 4월 27일과 28일이 선물 베이시스는 이례적으로 낮았죠. 그런데 그런 낮았던 베이시스가 5월 첫 거래일 들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양 옵션이 미결제 약정 분포도를 보면 상승도 하락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마지막으로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나치게 변동성이 지금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과연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올 동력이 있는지. 이 목이 너무 안 좋네. 이거 죄송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계속 할게요. 자, 상승이 계속되려고 하면 콜옵션이 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오늘 1조 넘는 선물을 매수를 했는데 환매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 만기주 끝까지 옵션을 양꽉 내는 그런 비주세장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죠. 자, 월요일이 근로자의 날 휴장이었고 금요일 날은 또 어린이날 휴장이에요. 그런데 옵션 프리미엄을 보면 휴장 일정을 모두 반영해버린 정도로 옵션 프리미엄이 낮아요. 자, 그럼 이게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해외 시장 또한 변동성이 폭발했다가 큰 윗꼬리를 달고 가라앉았죠. 그래서 이거 5월 말까지는 끝까지 양매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오늘이 반등으로 풋옵션 프리미엄이 제법 세게 죽었는데 아래로는 종합주가지수 기준 2450포인트에 단단한 벽을 세워뒀고 또 위쪽으로도 2570포인트에 단단한 벽을 세워뒀어요. 그래서 굳이 가능성을 둔다면 방향성으로는 점진적 하락, 그러니까 풋옵션 시세는 좀처럼 주지 않으면서도 콜 매도를 따라가서 치는 것도 부담스러운 그런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니, 방향성을 하락으로 본다. 그래, 그건 동의. 그런데 풋 시세는 안 준다고 하니까 풋 매수는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콜 매도 따라가는 건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콜 매도도 하지 말라는 거면 이게 말이야 방귀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버터플라이로 뭉개거나 동적 스트레들로 쫓아가면 돼요. 버터플라이는 기존의 매매 템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동적 스트레드를 시도해 보실 수 있겠는데 이 동적 스트레드 또한 손가락이 빠릿빠릿한 젊은 친구들이나 할 수 있고 나이가 마음만 넘어가도 못하죠. 무엇보다도 이 분야는 DMA로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 하는 애들이 꽉 잡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이나 API로 매매한 친구들은 스프레드를 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예. 아니 그래, 대안으로 제시하는 버터플라이나 동적 스트레들도 이래저래 힘들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응? 델타원 당신은 어떻게 하는데? 답답하시죠? 자, 저는 이럴 때 레버리지를 낮춰서 매매를 해요. 변동성 13포인트 구간에서는 옵션 매도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포지션 또한 월물 초에 지나치게 이익이 많이 나서 상당량 뜯어내버렸어요. 지금 차월물로 넘어간 상태인데 옵션 매도는 꼭 해당 월물에서만 승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번 물이 좀 아니다 싶으면 다음 월물을 미리 쌓아도 됩니다. 뭐 더 자세한 내용은 멤버십 대상이 실시간 소통의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전일 근로자의 휴장으로 근로자의 날 휴장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출발할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흐름이 좀 이상했기 때문이에요. 초반에는 금요일날 차익 실현치고는 꽤나 강한 매도가 나왔다가 미국 증시 강세 영향 그리고 월말 매수가 겹치면서 월봉을 종가 고가로 만들었죠. 이것을 5월에도 이어나갈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개장 후 5분 동안은 이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연중 신고가를 갱신했죠.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은 매도가 나왔어요. 개장 후 1시간 만에 이 5일선까지 밀려버렸죠. 그래서 유럽 증시는 그래 5일선까지는 뭐 리즈너블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개장까지는 한참 횡보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변동성이 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시에 미국이 구인구직 지표인 졸츠가 나쁘게 나왔죠. 그러면서 채권 시장이 튀니까 강한 리스크 오프가 나오면서 마감 때까지 종가 저가의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때의 하락은 단순한 차익 실현성 매도가 아니라 신규로 숏 포지션이 쌓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변동성도 강하게 튀었는데 이 유럽 증시 하락 이유에 대해서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FOMC 이벤트 전 포지션 축소 이런 걸 들고 있는데 그건 그냥 기자들이 한 얘기 같고 저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일인 메이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런데 다시 좀 볼게요. 주식을 좀 보면 이 에르메스랑 이 루이비통을 제가 잘 보고 있거든요. 요게 지금 이번에 유럽 증시를 굉장히 강하게 당긴 것들인데 얘네들이 그 개피를 할 정도로 내려왔어요. 아직 필은 안 했는데 조금만 더 내려오면 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락한 게 사실상 유럽 증시 하락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지난 1분기 그리고 그 4월 달에 땡겼던 거 이거를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뭐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자, 그래서 5월 달은 조금 눌렀다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통화시장 보면 유럽 증시 초반 하락과 함께 유로화 매도가 의미 있게 쏟아져 나오면서 달러 강세,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의 흐름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졸츠가 나쁘게 발표되면서 뭐야 미국 금리 인상 5월이 마지막이겠는데 이런 심리가 나오면서 골드 급등 그리고 유로화가 급반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달러가 밀리면 상품 시장이 반등해야 되는데 골드만 급등하고 굴이나 기름은 전혀 반등 못하고 심지어 기름은 종가 저가로 쳐박혔죠. 물론 기름이 하락은 다른 이유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달러가 종가까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리스크 오프의 흐름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번 패그웨스트 같은 지방은행 때문에 금리가 내렸다기보다는 전일 미국 국채가 세게 밀리면서 시장이 리스크 온 모드를 보였죠. 그런데 유럽 세션은 오늘 시작하니까 유럽 국채가 갭다운한 걸 굉장히 빠르게 메웠어요.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미 국채 숏을 친 쪽에서 슬슬 걷어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졸츠가 나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망했다면서 그다음부터는 채권 숏커버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른바 이 크라우디드 트레이딩,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디에 몰려있는지를 보면 지난주 토요일에 발표된 CFTC S&P 500 선물 순투기적 포지션은 숏 포지션이 연중 신고가 갱신 중이죠. 또 채권도 매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자, 그런데 초저금리 구간이거나 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채권과 주가 지수의 방향성이 일치한 편이에요. 즉 채권이 밀리면 주가 지수 내리고 보통 이제 채권이 오르고 주가 지수 계속 오르죠, 그냥. 응? 자,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이죠. 그리고 오늘처럼 주가가 밀릴 때 이럴 때는 채권이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자, 조만간 두 포지션 중 하나, 예를 들면 뭐 지수 숏이든 채권 숏이든 하나는 이익이 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는 조금 아니다 싶을 것 같은데 하나 더 볼 것은 하이힐드 인덱스가 살짝 밀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요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제 하이힐드 인덱스가 이게 밀리게 되면 사실은 이거 경기 침체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하이힐드가 거의 안 밀렸죠. 밀린다 하더라도 뭐 금방 반등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미 있는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이힐드가 사실 밀리고 있다는 것, 요게 일종의 크레딧 크런치 징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미국 CDS 스프레드는 뭐 거의 안 빠졌어요. 이거 빠진 것도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면 구리가 톤당 8,514달러까지 밀렸어요. 이게 밀린 시간대가 유럽 세션 시작하고 나서부터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월요일에 있었던 오버슈팅, 여기서 들어온 롱 포지션이 손절매가 이어지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힌 그런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졸츠 발표 이후에 구리는 그렇게까지 밀리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반등은 못했죠. 중앙권 증시가 수요일까지는 근로자인들 휴장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상해거래소의 반응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지 추가 하락이 나올지 결정될 것 같아요. 기름 시장이 밀린 것 또한 기술적인 흐름이라 보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그 브렌트 기름 80달러 회복 시도가 여러 차례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5월 들어서 첫 거래일에 대량 매도가 쏟아지면서 이 브렌트 기름이 하락을 시작하자 텍사스 기름도 미국 세션 개장 직전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졸지 발표와 함께 언더슈팅이 났죠. 그래서 지금 종가 저가로 처박힌 것 같아요. 저는 기름의 양매도 포지션 갖고 있었는데 오늘이 하락으로 기름 풋옵션 감마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쫓아가면서 선물 매도를 6개 쌓아서 해지를 했는데 그래도 좀 살짝 쫄리는 거예요. 이 풋 행사가 70에 대한 그 풋 매도 추가한 거 5개는 68로 행사가를 롤링 다운 했습니다. 오늘이 기름 하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지난 4월 초에 있었던 그 사우디의 깜짝 감산 발표, 이걸 완전히 되돌린 하락이 나온 것이죠. 두 번째는 72달러에서는 SPR 이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방 경직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거를 좀 깨버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원유 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수요일이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하면서 기름값이 만약에 반등 안 한다 그러면 기름값은 앞자리를 6을 보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경기 침체의 지표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럼 상당히 피곤해지겠죠. 다만 기름 옵션 변동성이 폭발한지라 하루 정도 더 폭발하면 그 다음부터 또 하방 경직을 보일 것 같은데요. 기름 콜 매도도 뭐 롤링 다운 하면서 델타를 맞춰가면서 대응할 거예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해서 뭐 대부분이 유튜버나 뭐 리서치에서 지방은행 이슈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리서치 제대로 안 하고 대충 뭐 블룸버그 뭐 뉴스 번역하거나 뭐 떠돌아다니는 메신저 보고 떠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은행 주가 하락한 건 맞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빠진 거예요. 두 번째는 기름 주식을 포함한 굴뚝 주식이 밀린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나 뭐 굴뚝 주식 밀린 거는 그 어떤 은행 주식이랑은 전혀 관계없죠. 그 패웨스트나 웨스턴 얼라이언스 같은 지방은행 주식이 밀린 거는 저는 SBB나 FRC 같은 거와 같은 하락이 범주에 속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 임팩트가 있을 수 없죠. 실제로 나스닥은 개장 초에는 잠깐 밀렸지만 첫 30분 동안은 아래 꼬리를 달고 나름 올라온 등 잘 버틴 편이었어요. 자, 그런데 졸츠가 나쁘게 나오고 나서 나스닥에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변화를 찾을 수 있는데요. 고용지표가 꺾이기 시작하면 파월은 긴축을 멈추는 것을 고려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졸츠가 나쁘게 나왔으니까 드디어 피봇이네? 자, 그래서 채권 급등하는 건 인정. 자, 그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나스닥은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나스닥은 그 다음부터 오히려 유럽 마감까지 출장 매도가 나왔어요. S&P 또한 무려 1.7%가 넘는 스트레이트 하락이 나왔죠. 물론 그 뒤에는 반등이 제법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왔는데도 채권은 올라도 주가가 내렸다. 이게 핵심이에요. 더 이상 금리 하락 그리고 나스닥 상승 이런 내러티브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거 내러티브가 안 먹힌 건 꽤 됐어요. 자, 그런데 금요일에 있을 논팜이 나쁘게 나온다. 그런데 그때도 나스닥이 하락한다? 이거는 진짜 시장이 맛이 갖기 시작하는 그런 징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내린 종목들 보면 그동안의 시장을 견인했던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게 내렸죠. 시간에서는 AMD가 지금 6% 넘게 하락 중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난주 상승이 이제 월말 매수 지표로 올라간 것이고 다시 숏 포지션들이 충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플라이 투 퀄리티 하면서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매수세가 몰렸던 것이 5월 첫 거래일에 슈팅을 주고 나서는 뒤집힌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데 아쉬운 것은 변동성 흐름입니다. 자, 오늘 원데이 빅스를 볼게요. 여기 이제 원데이 빅스인데 또 뭐 9포인트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줄창 올랐죠. 그래서 변동성은 원데이는 종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쇼텀볼 그러니까 여기 이제 9일짜리 변동성인데
얘는 20포인트 고점 찍고 다시 밀렸어요. 그리고 일반 빅스, 그냥 보통 우리들이 보는 빅스, 이거는 17.78까지 밀렸습니다. 훨씬 더 많이 밀렸죠. 자, 이거는 아직 나스닥 13,000포인트의 공방이 일주일 이상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장기 변동성이 콘텐츠가 해소되기 전에는 본격적인 하락은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혹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계단식으로 레벨 다운하는 것이지 폭락이 나온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락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무도 몰라요. 조심스럽게 내려가다가 점점 하락에 동참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죠. 자, 그런 의미에서 셀린 메이가 시작된 것이고 아직 하락 시작인지 아닌지 의심만 상황이에요. 그래서 쇼시 진입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장기 변동성, 원데이 말고 또 9데이로 보지 말고 이 장기 변동성이 더 이상 안 빠지고 살살살 올라온다. 즉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올라간다. 이거는 진짜 셀린메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하락 시작인지 아직은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쇼시 진입 기회는 저는 FOMC 이벤트 이후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미국 세션에서 의외로 한국물 ETF인 EWY는 밀리지 않고 강보합으로 끝났는데요. 뭐 약한 선물 또한 얼마 밀리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330 이상으로 당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인가 조여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위쪽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당월물 콜 클래스는 더 이상 손대지 않고 차월물로 콜 매도를 쌓을 것인데요. 풋 클래스는 따로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풋 매수로 이익 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초반 15분에서 30분 정도가 시세의 전부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초반 시세는 못 챙겨 먹는다? 그러면 사실상 나머지 흐름들은 전부 다 따주기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민첩하게 움직이고 이후에는 수익 굳히기 전략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5월 시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 옵션 만기는 의외로 무난히 지나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월물로는 승부를 보지 않고 차월물 콜 매도를 쌓는 것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자, 해외 시장에서는 나스닥 매도 하나 더 추가했어요. FOMC 이벤트가 있고 또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가 있죠. 그리고 뭐 논팜도 있고요. 그래서 숏을 세게 잡을 수는 없지만 확인 후 반등 시 매도를 쌓아간다. 이런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FOMC 성명문에서 지방은행 이슈 때문에 뭐 긴축을 중단한다든지 뭔가 부양책을 내놓겠다는 그런 김칫국들을 다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싶죠. 근데 여하튼 하루짜리 이벤트로서는 숏커버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매도를 강하게 늘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미 시장은 꺾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혹여 FOMC 이벤트로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숏을 늘릴 타이밍이 한 주 더 뭐 늦춰지는 것이지 뭐 추세 상승 중에 눌림목 그렇게 보진 않고 있어요. 기름 양매도 포지션은 선물 매도 해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1.5달러까지 빠졌죠. 그래서 조금 고민입니다. 양매도 포지션은 감마가 터지면서 손실로 전환됐는데 그나마 선물 매도 해지를 뭐 최바닥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지저됐기 때문에 뭐 큰 손실을 입진 않았어요. 그래도 만약에 이게 기름 하락이 경기 침체 확정이다. 이런 수요 사이드 이슈라면 사실 답이 없는 거예요. 바닥 확인될 때까지 못 오른다는 겁니다. 여하튼 기름 콜 매도를 롤링 다운해서 좀 더 아래쪽을 조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